우리 당 제1차 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경과 슬픔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많았던 그 나날들에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2016년 5월) 우리 당 역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를 밝혀주셨습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위대한 인민. 창건 첫날부터 붉은 단기의 마치와 낫과 붓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로새기고 장장 수십 년 세월 우리 당을 따라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우리 인민. 그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내세우고 지난 5년간 우리 당이 헤쳐온 멸사복무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이분은 조선영화문학 창작사 작가 박호일 선생입니다. 지난 기간 경희극 동지, 천령, 북부전역을 비롯한 많은 경희극 작품들을 써서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한 공로 있는 영화문학 작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써낸 그는 지금 연출과 배우들과 새 경희극에 대한 형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 당 제7차 대회가 진행된 2016년에 내놓았던 경희극 북부전역을 창작하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에 있어서 인민의 불행과 아픔을 가져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과업은 없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주의가 닥쳐오기 전에 북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피해복구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함경북도에 한 달가량 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달에 매 하루, 매 순간은 그야말로 감동과 눈물 없이는 체험할 수 없는 귀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경야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흰쌀이 오고, 또 저녁 무렵이면 경야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의약품이며 가정용품들, 그리고 사과들이며 그리고 수산물들이 하늘길, 백길, 험한 벼랑길을 터봐 수천리 먼 북변에까지 와 닿았을 때 그걸 받아하는 우리 수재민들의 감격과 흥분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때 피해 지역 인민들 속에서는 성성한 집을 제 손으로 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 집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말입니다. 그때 일꾼들은 그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동문에 지금 정신이 있는가? 나라에 지금 뭐가 남아 돌아가서 우리 피해복구 전투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줄 아는가? 정말 되게 문제를 세워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인민들이 당을 믿고 하는 엎드려질 투정질인데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세세불허한 것이라도 인민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북부 피해복구 전투는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우리 당의 사상이 현실로 꼽혀난 인민 사수전이었습니다. 이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위가 오기 전까지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북부지역 피해복구 전투에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최단 기간 내에 피해복구 지역 인민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을 자기의 최대 중대사로 내세운 우리 당이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모습, 따뜻한 재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인민들은 그 어떤 운명의 재앙도 두렵지 않고 자기들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자녀들을 송동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애들을 바래오던 환경부도 청진시 역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애들 중에는 이번 수해에서 자기의 부모들을 잃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온 도가 떨쳐나서 새 옷을 입혀주고 배낭을 지어주고 역도에 떨쳐나와서 바래줬는데 아이들은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지, 바래주는 사람들이 울지, 온 역도는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 우리 원수님 만세 한호 속으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그날 온 나라 인민들은 운명의 손길, 우리 당의 어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들을 새겨온 우리 당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창업원들이 늘 가슴속에 품고 사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봄날에 우리 공장에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5차례 찾아주셨는데 그날은 신통이도 장마철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날이 아니면 1월과 12월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5번째로 찾아주신 2018년 12월 1일, 그날도 왜 그리 날씨가 맵잡던지 그날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상점들의 의견 수첩을 만들어 놓고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정합하여 신발 생산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연령별, 계절별, 직종별 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 남녀로서 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께서는 공장에서 들려오는 생산 정상화의 도움이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질 좋은 신발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우리 인민들이 웃음소리로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이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한 고생을 달게 여기며 인민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왔습니다. 숨막힐 듯한 폭염이 들이닥쳤던 2018년 8월 어느 날,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빗발 속을 헤치시며 평안남도 양덕지구의 험한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날 목적하신 온천지구를 다 돌아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비록 힘은 들었지만 종합온천여관을 꾸릴 자리를 끝내 확정했다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재물을 또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만족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말씀했지만 혹시로 쏟아지는 이런 말씀에서 참 찾았던 1호 영수입니다. 그때 우신께서는 이 사고치는 영축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인민을 위해서 이 큰 재물을 주신다고 정말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명당자리들의 행복의 별천지대를 마련하여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게 하시려는 열망으로 온몸을 불태우는 분이시기에 80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피어올리는 물김에 옷이 푹 젖어드는 속에서도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 듯 쌓인 피로가 다 가셔지신 듯 환하게 웃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시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해 남짓한 기간에 온천역과 스키 타기, 승마운동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인민봉사기지가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고 지금껏 무심히 솟았던 온천이 인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보물로 꿀물로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뼈를 깎고 피를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서라도 인민의 꿈과理想을 반드시 실현할 비상한 각오가 나온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길로 번듯하게 꾸려진 곳들만 다녀서는 언제 가도 인민들에게 이족한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없다고,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헤쳐오신 그 길은 참으로 로고의 천길이었습니다. 서해지구의 명당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건댕이와 까나리, 멸치, 조개젓을 비롯한 물고기들을 가지고 염도와 매운맛이 다른 수십 가지의 젓갈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입니다. 젓갈은 된장, 간장, 기름과 같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기초식품도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 때에 젓갈 공장이 일떠서고 여러 가지 젓갈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인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당 제7차 대회 이후에 일떠선 이 공장에도 한 해 치고 제일 더운 삼복철과 제일 추웠던 날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가신 자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젓갈품들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한평생 될 마음 쏘신 위대한 수령들이 요문을 현실로 꼽히시게 하여 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공장 터전도 잡아주시고 공장 이름도 달아주시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이 헌신과 로고의 일도선 공장입니다. 2018년 8월 7일 정말 더웠습니다. 이 무더운 속에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이 모습을 생각할 때면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땀으로 북죽 쓰시고 공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제품 전시에 둘리신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제품 전시실에는 그저 제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만족하신 그 웃음으로 들어서신 우리 원수님께서 이거 이제 우리 민들에게 꽝꽝 생산해서 팔아주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문득 이 건댕이 젓갈품을 손에 드셨습니다. 드시고 이 젓갈품에서는 위생안전성이 첫째라고
저에게 이 위생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거고 물어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고 대답을 올리자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러면 좋다고, 내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맛을 보고 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 이민들에게 팔아줘도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께서 먼저 맛을 보고 위생 안전성이 담보된 후에야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인민관, 우리 당의 멸사복무의 세계가 비껴 있었습니다. 요명고리가 일도선 다음에 다른 상점들은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점만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매일과 같이 손님들이 찾아와 금산포 젓갈 상점은 문을 언제 여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상품은 생산된다는데 왜 문을 열지 못하나? 위에다 알아보니까 가격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젓갈품 가격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공장 건설에 드는 원가도 계산해야지, 생산 원가도 계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터입 끝에 제일 저급하다고 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2018년 8월 7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 제가 솔직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은 돈벌이를 위한 공장이 아니라고, 우리 인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젓갈품들이 너도 나도 다 우리 인민들이 사갈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에 그득이 쌓아놓은 젓갈 제품들을 보시며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됐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이 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서해 포구의 보물고 나갔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실 때 일꾼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특유의 계산 방법이고 우리 당의 멸사복무 관점이었습니다. 당 제7차 대회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해였던 2017년. 그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첫 현지지도 다니는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 나라의 경제 사업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중요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보배 공장, 어머니 공장이라는 감 높은 칭호를 주셨습니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 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 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우리 인민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나라 천만 부모들의 정을 다 합쳐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고 우리가 만든 학습장에 우리의 책가방, 우리의 학용품을 안겨주는 문제를 그토록 중시하셨습니다. 저희 딸은 유치원생입니다. 올해 강릉 성조를 맞으며 단
당에서 마련하여 보내준 해바라기 학용품을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식 하나 키우는데 많은 품이 든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나라의 일을 돌보시는 우리 원스님께서 이렇게 학연정 어린이들에게까지 멋있는 학용품을 보내주시리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산골마을 아이들까지도 다 학용품을 받아 안았습니다.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멸사복무 정신은 전당에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이 차넘치게 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만경대 구역 자체의 힘으로 개건한 야영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역당위원회가 제기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개건 공사가 그 공사량이 너무나도 아름차기 때문에 이 공사는 꼭 시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댔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이 겹사지게 되자 정말 손맥을 놓았댔습니다. 그러다가 당 제7차 대회 이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기를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혁명활동 소식에 접하면서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인민사랑의 그 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는 이런 일념을 안고 공사량이 아무리 방대해도 구역 자체 힘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심을 품고 빠른 시일 안에 와닥닥 끝낼 수 있는 이런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경대 구역이라고 남다른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급의 개건 공사를 맡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도 없었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당위원회가 제시한 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자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시간이 너무도 모자랐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 질적 요구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수준으로 보장해야지. 이런 조건에서 과연 우리가 목표를 전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올려나왔습니다. 그때 구역당위원회 일꾼들은 야영각의 호실 꾸리기와 야외 수영장 건설과 같은 큰 몫을 스스로 맡아 안았습니다. 헌신의 땀으로 외치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은 미력했습니다. 이렇게 당일꾼들이 앞채를 메고 나가니 자재와 자금, 기술과 경험 등 모든 잠재력이 분화구를 찾은 용암 마냥 폭발됐습니다. 새로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찾으셨던 그날, 경애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구역당위원회가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자체의 힘으로 개건하겠다고 접어든 것 자체가 훌륭한 생각이라고, 한 개 구역의 힘으로 야영소를 꾸렸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만경대 구역당위원회의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만경대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떨쳐나 성과를 거두었고, 팔골공원, 아동공원, 화초공원, 체육공원도 일떠세웠습니다. 12동의 문안방 온실도 실리 있게 건설해서 한겨울에도 열매 남새를 거두어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시간에 살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끈그리 바치자. 이런 단풍이 전당에 세차게 일어번지어 어디서나 인민의 심부름꾼들이 마련해가는 행복의 열매들이 인민의 기쁨을 꽃피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애로와 난관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선 노동당 시대의 찬가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가는 바로 건설의 대번영기였습니다. 이 창조물들이 그처럼 세상을 놀래우고 우리 인민을 흥분시킨 것은 그 눈부신 모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준엄한 시련 속에서 인민을 위해 천만 고생을 달게 여기며 우리 당이 안아온 행복의 열매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의 대번영기, 바로 여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심장 속에 간직된 열렬한 소원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일, 나의 소원. 이것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드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늘 가슴속에 품고 사신 심중의 고백이었습니다. 안과종합병원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으며 내가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희한한 안과종합병원이 건설됨으로써 나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습니다. 평양중등학원과 같은 학원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문화들에게 멋쟁이 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인민을 위한 건설은 하고 또 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싶으신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안고 바쳐오신 헌신이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당 제7차 대회 이후 흘러간 5년. 그 기간은 유달리도 자연의 재난이 연이어 겹쳐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은 참으로 준엄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병마와의 방역대전, 여러 차례 들이닥친 태풍과 큰 물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격렬한 피해 복구전은 몇 번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방대한 전대미문의 도전이었고 엄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천층만층으로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 당은 낮과 밤 분분초초를 인민을 위한 걱정과 시중, 피마르는 고민과 분투로 보냈습니다. 멸사복무의 길, 이것은 목숨까지도 내건 희생적인 길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장에서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 앞에 충실할 멸사복무 의지를 피력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의 한 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멸사복무의 길을 쉼없이 이어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있어서 인민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기에 뼈가 부서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민의 믿음이라고 불덩이 같은 심중을 터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부름에 화답하여 불과 58시간 만에 금수산 대양궁전에 정렬한 최정예 수도당원 사단입니다. 만여 명의 그 대호 속에 선 사람들은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서로 달랐습니다. 아침 새벽 방송을 통해서 경애하는 원수님이 호소를 듣고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형제들하고 또 조카들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 당원들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우리도 지원사업을 힘있게 한번 좀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당원입니다. 평양시에서 사는 한 당원으로서 경의하는 원수님의 관계소환을 받들고 우리 가족지원대에 소속되어 황원군 운포노동자구의 당원대에서 살림집 한 세대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모아주신 최정의 수도 당원 사단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 당원들이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또 당원들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우리 당원 사단들 같이 무조건 여기에서 나의 당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심정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결코 건설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민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인민들이 상처를 입고 고생할 때 조선노동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였습니다. 그의 호소 따라 최정예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은 한 평방미터의 미장면에도 한 미터의 울타리에도 당중앙의 권위가 실리게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살림집 건설에 티없는 충성심과 깨끗한 양심을 바쳤습니다. 저희들이 함경남도 리영군 학사들이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호천군으로 이동할 때 거기 주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발해주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하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번 태풍으로 하여 자신이 살던 집이 허물어졌을 때 눈앞이 캄캄하였다고,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종이 들대로 둔 집을 정말 처참하게 허물어진 환경을 진짜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10일 만에 원래 살던 집은 대비도 할 수 없게 너무도 훌륭한 집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온 심장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꽃피우는 길에 자신의 조군임이나마 기여했다는 궁지감을 하여 가슴이 정말 뜨거워 올랐습니다. 인민들이 시련을 겪고 아픔을 느끼는 곳에 그 누구도 아닌 당중앙위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 제일 가까이에서 그들을 부축해주고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우리 당원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뜻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과 5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그 5년의 해와 달을 합치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도를 그리면 인민을 위한 사랑의 말리길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화폭에 담으면 천만 자식을 품에 안은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안겨올 것입니다. 언덕 속에 오로지 인민만을 꽉 채우시고 365일의 하루하루를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신 분,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국의 존엄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위험천만한 곳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우리의 장군, 횡포한 자연의 대재앙을 길들이며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신 위대한 어머니, 그 위대한 분을 우리 당의 최고 소위에 모시고 있는 한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의 기치가 우리 앞에 나붙기는 한 이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언덕에서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외침입니다.